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행동에 연을 끊어버린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11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랑 등산하다가 우연히 만났었고 3번 정도 술자리에 있었는데 어쩌다 실수로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고 남편에게는 여친이 있었습니다. 제가 면상이 두꺼운 여자라 수소문 끝에 남편 집인 현재의 시댁에 혼자 찾아가 임신 사실 밝혔고 결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를 지을 수 없으니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울며 불며 토해냈고 결국 남편은 그때 당시 여자친구와 말끔하게 헤어지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던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 연애 같은 건 해보지도 않았었고 뱃속에 아이 5개월 무렵 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후회 막심이지만 우리 금쪽 같은 아들 낳은 거 하나만 바라보고 버티고 살았습니다. 또 남편이 아나무인이 아닌지라 그나마 제가 버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저도 속물이었다면 속물이었을 겁니다. 남편 입고 다니는 옷이나 차 같은 거 보면 집이 좀 사나 보다 싶었고 실제로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좀 사는 집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빗집 하셨고요. 남편은 시아버지 일하고 있었고 저희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알아봤고 전세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간호사나 의사는 아니며 사무 업무 보는 일을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일한 지 좀 되어서 월급도 많이 받는 편이고 보너스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빚도 많고 시어머니 하는 갈빗집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 아는 분 대신해서 하는 거였고 시아버지도 사업하고 계시지만 빚도 있고 돈도 다달이 잘 버는 편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남편 월급이 다달이 나올 리가 없었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임신해서 너무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 아이도 낳고 결혼 결심한 것입니다. 속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닥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결혼을 생각한다면 돈 없는 남자보다야 돈 있는 집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 저만 그런 거 아니니까요. 여튼 남편이 다달이 월급이 안 나오니 결국 제가 버는 돈으로 대부분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지 멀쩡한데 왜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냐고요. 월급도 다달이 주지도 않는데 굳이 시아버지랑 같이 일해야 하냐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참 웃깁니다. 일이 맨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있어야 나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쉬는 날이면 매일 낚시를 하러 다녔고 누가 보면 돈 많은 집 아들내미인 줄 알 겁니다. 저는 하루하루 힘들게 일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본인은 시아버지 핑계로 계속 놀고 먹고 하는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나가야 하니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고요. 남편도 일을 맨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 케어하면서요. 그런데 저도 애 낳고 바로 나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고 산후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시댁 근처에서 도저히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저희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이 봐주신다고 하니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처음에는 싫어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오케이 하더라고요. 전세금 빼서 신축 빌라 매매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가서 집 구경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전세금 줘서 너네 집 얻어줬는데 누구 마음대로 집을 빼서 이사를 가냐고요. 틀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10원 한 장 보태지 않고 시댁에서 전부해준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살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미 아들 결혼해서 해준 집이면 저희 집이잖아요. 그걸 꼭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살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시댁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까지 들었던 저는 도저히 그 근처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을 핑계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사를 결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말수도 적으시고 조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술을 드시면 잔소리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뭐 몇 번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다음 날이면 술 때문에 잔소리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술 좋아합니다. 처음 남편 만났을 때 술을 먹었는데 사위가 술을 잘 먹어 마음에 쏙 든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저희 친정 아버지는 주사 같은 거 없으시거든요. 지금껏 살면서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술 드실 만큼 드시면 주무십니다. 그런데 시댁 가서 별의별 꼴을 다 보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이 봐주시면서 고생했으니 그만한 대가를 바라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속물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일을 매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애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일 나가면 시어머니가 봐주셨고요. 그런데 본인 아들이 시아버지랑 일하면서 월급도 다달이 안 가져다 주는데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시어머니 하는 음식은 저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뭘 해다 주시는데 남편도 그닥 안 먹거든요.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해와가지고 안 먹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다 너처럼 그러고 사냐? 밖에 나가 일해도 너처럼은 안 산다. 냉장고에 음식이 다 썩어가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도대체 너네는 뭐 먹고 사니? 우리 아들 밥은 해서 먹이니? 어머니, 사실 어머니 음식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해주지 마세요. 제가 언제 음식 해달라고 했어요? 냉장고에서 썩을 거 알면서 왜 매번 해다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왜 남편 밥을 해요?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은 전데요? 제가 나가서 일하면 당연히 남편이 집안일 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안 굶고 잘 먹어요. 그러니까 반찬 해다 주지 마세요. 라고 말대꾸합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세상에나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왔어. 내가 미쳤어. 임신해서 결혼시켜달라고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어디서 저런 막대 먹은 년이 들어온 거야? 시애미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그 잘난 돈 몇 푼 번다고 아주 시애미를 잡네 잡아.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저희 먹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왜 울고불고 결혼시켜달라고 했는지 제가 미쳤었나 보네요. 저 일 가야 하니까 그만 가세요. 하고 저는 출근하러 나갑니다. 남들이 보면 시어머니한테 왜 저렇게 싸가지 없냐고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반찬해서 가져다 주는데 저렇게까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배가 만삭일 때였어요. 시어머니 하시는 식당 잠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10명 이상 삥 둘러앉아 일제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니 조금 당황했지만 인사드리고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임신했다고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도 좀 뚱뚱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마가 따로 없네. 너 원래 임신 전에도 그렇게 뚱뚱했냐?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움직여. 너 그렇게 안 움직이면 애 낳고도 그 살 그대로 간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디?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비정상은 아니래지? 저렇게 말하시는데 아주머니들이 웃으면서 절 계속 쳐다보면서 본인들끼리 뭐라 말하는데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동물원 원숭이 보듯 뚫어져라 쳐다보면서요. 병원에서는 임신성 당뇨도 없고 모든 게 다 정상이라고 했었는데 왜 저딴 식으로 말하는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우리 집에 임신했다고 처음 찾아왔을 때 난 그냥 별로였어. 어찌나 당당하던지 우리 아들내미가 첫남자라는 둥 오빠 아니면 안 된다는 둥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여자가 그 나이 먹도록 남자 하나 안 만나봤다는데 어디 하자 있는 건 아닌가 싶었다니까. 그러니 아줌마들이 뭐라 또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 그 아줌마들 하는 소리까지 들리지 않더라고요. 사람 면전에 대고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 아주 멘붕이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말했다면 저도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갑자기 한마디 더 붙이시더라고요. 혼전 임신이 자랑도 아닌데 쟤네 부모도 어찌나 당당하든지 내가 아직도 상견례 때 생각하면 아주 기가 찬다니까. 얘 며느라, 너 우리 집 처음 찾아왔을 때 너네 부모님한테 말하고 왔었냐? 혹시 부모가 시켜서 우리 집에 온 거 아니지? 그러는데 왠지 저희 부모님 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좋은 소리는 1도 안 하고 계속해서 저 하대하는 말만 하시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다 좋은데요. 저희 부모님 얘기는 안 하시면 안 돼요? 듣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요. 임신은 어쩔 수 없이 된 거였고요. 결혼 결정도 제가 한 거예요.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오늘 왜 부르셨어요? 이런 소리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살이 디룩디룩 쪘길래 운동 좀 하라고 불렀어. 그리고 넌 시어머니 친구들로 앉아있는데 말도 참 예쁘게 한다. 아이고, 그만 가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상도 좋으셨고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결혼하라고 했던 그 인자하신 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주 몰상식한 시애미로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항상 나를 세워 이야기했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저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일들을 몇 년 겪고 나니 근처에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애 봐준다는 명목으로 집에 계속해서 드나드는데 싫은 사람이 내 집에 매일 오니 숨 쉬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사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더 열받게 하려고 집을 제 명의로 사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사준 차도 팔아버리고 다른 차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제 말을 들어주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사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잘합니다. 정말 효자 아들이에요. 중간에서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물러설 수 없게 만든 건 모두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해왔습니다. 식사 대접한다고 불러놓고 비싼 횟집에 모시고 가서 비싼 코스 요리 시켜서 아주 배불리 맛있게 먹고 돈 없다고 배째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시어머니가 돈 다 내게 했습니다. 남편 지갑은 이미 제가 집에 놓고 왔었고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째려보는데 저도 나름 아는 척하면서 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정말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리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시아버지와 큰일을 맡아 경주로 내려가 일주일 정도 일하고 오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출퇴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정 엄마가 남편도 없으니 편히 쉬라며 아이를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왠지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았고 남편이 오기 하루 전 일요일 아침이 밝아왔고 말일이 다가오게 되어 일이 좀 바빠 야근에 토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보냈기에 오늘 하루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토스트 하나를 해먹고 왠지 낮술이 생각나더라고요. 혼자 먹는 혼술이요. 그렇게 집 앞 마트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사가지고 왔고 전에 사다 놓은 냉동 삼겹살이 생각나 소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못 보았던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기 위해 자리를 펴놓고 거실에 앉아 삼겹살을 구워 소맥을 한 잔 먹었습니다.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저도 술은 좋아하긴 하지만 잘 먹지는 못하고 가끔 필 받으면 잘 먹어지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고 있었고 오후 3시가 지났을까? 알딸딸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려봤더니 말도 없이 시어머니가 왔더라고요. 혼자 편안하게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최악의 불청객이 찾아온 겁니다. 왜 전화도 하지 않고 왔으며 아들도 없는 집에 본인도 싫어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왜 왔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니 뭘 또 싸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혼자 술 먹고 있는 걸 보시더니 여자가 대낮부터 혼자 술판을 벌여? 어휴, 너도 참 잘하는 짓이다. 어머니, 저 일주일 내내 야근 근무하고 오늘 딱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내가 아들 며느리 집에 오는데 꼭 뭔 일이 있어야만 오냐? 된장 주러 왔다. 너 내 된장 좋아하지? 사실 제가 시어머니 다른 건 다 입맛에 안 맞는데 이상하게 된장은 제 입에 맞더라고요. 싫어도 며느리니 해다 주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된장은 저만 좋아하고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된장찌개도 그닥이고 삼겹살 먹을 때도 소금장이나 고추장에 먹는 사람이거든요. 여튼 시어머니에게 식사하고 가시라니까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시면서 된장은 너만 먹으라는 소리만 하시고는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불청객이 빨리 가니 저는 또 저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하루 일찍 오게 되었다면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시어머니 와서 된장 주고 바로 가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소맥을 야금야금 먹고 있었고 남편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남편은 오자마자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아까 시어머니가 받은 된장이 생각나 된장을 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된장 뚜껑을 여니 진짜 똥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술을 한잔 했지만 냄새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건 확실히 똥냄새였습니다. 순간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미친 시애미가 미쳤는지 된장에 똥을 넣어서 준 게 아니겠어요? 된장통에 코를 가져다 대니 100% 똥이랑 된장이랑 섞인 것처럼 보였고 진짜 화가 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네 개털 더럽게 날리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씻고 나왔고 남편은 이게 뭔 냄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된장에 똥 넣어서 보냈나봐.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보낸 거잖아 지금. 아까 혼자만 먹으라고 하더니만 나 이거 참아야 해? 이게 말이 돼? 며느리한테 똥 처먹으라고 보낸 거잖아. 나 이제 당신 엄마 더 이상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니까 나랑 이혼하던지 아니면 연을 끊고 살던지 당신이 정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지금 당장 된장 들고 따라 나와. 남편은 그 더러운 똥이 든 된장을 들고 나왔고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을 보니 시어머니가 식당에 계실 시간이었고 저희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똥이 든 된장통을 시어머니 면상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식당 안은 온통 똥냄새가 진동을 했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며느리한테 똥 처먹으라고 이걸 들고 오셨어요? 어머 이게 미쳤나 왜 이래? 미치긴 누가 미쳤다는 거예요? 된장에 똥을 넣어준 어머니는 그럼 정상이세요? 아무리 제가 꼴 보기 싫어도 먹는 음식에 이런 짓을 해요? 어머니 미쳤어요? 아니 장난 좀 친 것 같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똥도 조금밖에 안 넣었구만. 그냥 먹어도 티도 안 나게 조금 넣었었구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티도 안 나는 된장 어머니나 실컷 드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손자 얼굴도 못 볼 줄 아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똥을 시어머니 얼굴에 쳐 발라버리고 싶었지만 제 손이 더러워질까봐 관뒀습니다. 주차를 하고 오는 남편에게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해. 남편은 곧바로 알았어. 아빠 일도 관두고 엄마 안 볼 거야. 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엄마가 노망이 난 건지 뭔지 나도 이해 불가야. 일단 빨리 집에 가자. 내가 진짜 미안하다. 저희는 그렇게 집에 왔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통화를 했고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그날 밤 시댁에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남편 전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한테 얻어맞아서 얼굴에 멍도 들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출근을 한 저에게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너무 미안하다면서 미친 노망난 늙은이다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과응보였습니다. 어디 할 게 없어서 그 힘들게 만든 된장에 똥을 넣어 보내는 미친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남편 민망할까봐 저희 친정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토가 쏠리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 끊고 지낸 지 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 일 바로 그만둘 수 없어 당분간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수산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사니 세상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더 좋아졌고요.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가끔 오시긴 하는데 절대 시어머니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명절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아버지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끔 집에 들리십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시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정신을 차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절대 두 번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오랜만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니 속이 다 후련해집니다. 오늘 제 사연이 조금 더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이지 도망. 오메.